이 논란, 이 사안도 뜨겁습니다. 바로 이제 검찰 개혁안, 공소청, 중수청, 이 정부 안 이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토론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출국하면서 정청래 대표와 대화를 나누면서 당의 의견 이거 잘 이제 들어봐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언급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 정부 안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 우리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관련자죠. 자문위에 자문위였죠. 이제 어제 그만뒀으니까. 어제 자문위였던 예. 김배선 변호사님. 일단 검찰 개혁안 추진단에서 이 정부 안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총론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뭐 대검 중수청 또는 이제 뭐 검찰청의 특수부를 독립시켜서 특수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셈이다. 예,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계약이고요. 계약이고 특수청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특수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새로 중수청이 특수청을 사실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중수청 구조가 검찰청하고 똑같이 가야죠. 그리고 중수청에서 검찰 역할하는 사람들하고 공소청 사이 공소청 검사들하고 긴밀한 관계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소청이 큰형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네, 다 공소청이 큰형님이고, 그 하부 조직으로서 검사들이 일을 수사를 하면서, 역할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 좀 내용이 말이 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제2의 검찰청을 또 이제 만들었다. 특수청을. 특수부를 또 만든 셈이 아니냐. 하도 이게 말할 게 많아갖고 좀 정리를 좀 만드는데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그런 내용이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제도가 이게 이제 명칭부터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명칭이요? 문제점들이 있고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내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은 건 아니니까. 근데 매우 적절하지 않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고 사실 이제 검사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인 건데 이 수사사법관이 사실상 검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수청 같은 경우에 제가 별로 언급은 안 돼. 가장 중요한 것들이 파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분보장 주다가 검사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규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검사 징계법 필요하냐? 왜 검사는 파면이 안 되냐?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그대로 수사사법관한테 그대로 와 있습니다. 똑같아. 그 규정 다 복붙했어요. 검사네요, 그냥? 검사예요, 검사.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사법관을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수처법 지금 가지고 와서 보시면 제가 지금 잠깐만요. 중대문제수사청 보시면 신분 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몇 조부터 했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조항까지 지금 저희가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19조 수사사법관의 신분 보장. 수사사법관은 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나 뭐 하지 않거든. 뭐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징계 사유 이런 것들도 있고요. 파면은 들어있네요. 파면할 수 있다고는 하는 건 들어있어요. 근데 신분 보장 규정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정년도 다르고요. 정년도 다르다. 정년도 다르고 그 다음에 트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게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관과 수사관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 결국 검사와 수사관 그 구조를 가져와서 제2검찰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검찰이 자신들을 이제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법관에 준하는 사법적 판단을 한다.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렀는데 그래, 우린 사법기관이지.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면서 검사야 검사라고 자신들이 검사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신분보장까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중수청 검사들이 직접 여기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사사법관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원 체제고 거기서 수사는 원래 할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름만 수사사법관으로 바뀌었지 여기 수사사법관이 전부 검사가 수사를 직접 전부 다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소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소청에도 검사가 있죠. 여기서 영장을 발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도 김필성 변호사님과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보안수사 요구권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직접 수사 전부 다 할 수가 있는데 중수청이 수사기관이고 전부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보안수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네.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라는 이름만 예. 국민의힘이 당명 바꾼다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당명만 이름만 바꾼 검사에서 수사사법관으로 이름만 바꾼 거지. 네. 이 수사사법관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 할 필요가 없어요. 어. 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소청에서 수사 개시라든지 뭐 그런 거를 전부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그다음에 수사 진행할 때 이거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 뭐 수사 중지라든지 그런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안 수사 이제 보안 수사권은 안 된다고 치면은 보안 수사 요구권이 들어간다고 해도 긴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수사 사법관이랑은 그러니까 기존 체계가 청으로 나뉘어져 있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모양이라서 보안 수사권이 뭐 폐지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논점이 아니다. 예. 수사 사법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법 전체 자체가 지금 이원 체계로 구성돼서 잘 모르겠지라고 숨겨놨던 그런 모든 게 우리 이제 보안 수사권 필요 없어.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계속하자. 그럼 사람들이 보안 수사권에만 보겠지. 네. 아 오히려 시선을 돌리는 네. 그런 효과도 노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주면 좋고 보안 수사권까지 주면 좋고 없어도 돼. 왜냐면 우리는 그대로 선부 수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제가 이제 법을 찾아와서 좀 약간 시간이 좀 말하기 좀 느려지는데 예. 그 중대문제수사청 현재 법안 59조 3항을 보면요.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사에게 사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피의자 범죄 사실 요지, 개시 경위, 수사 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하면서 다 보고합니다. 수사 경과 이런 거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 경우 검사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 수사 사항 등에 대해 성호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 지금 상황을 서로 이렇게 이쪽에 먼저 보고하고 공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관여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뭐가 맞물리냐면요. 공소청법 63조입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 명이 오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범죄 수사를 하는 화벽 경찰들이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 공소청장은 해당 사건 수사 중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사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잘 이게 지금 법이 나눠져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에 보고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사 상황을 계속 얘기하고 협의라는 얘기로 계속 공유하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협의란 말을 들으면 수평적 관계 같지만 네. 협의하다가 검사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잘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저기 수사 중지시키고 그리고 이 수사관 잘라 하면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안 사건이 부차적 문제인 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기 검사가 수사 전반을 다 휘어잡고 수사관까지 교체하고 수사 중지까지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한테 뭐 보안 수사권 주고 안 주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법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했는데 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자문위원을 그만두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는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지난 금요일. 네. 그날 금요일날 원래 저녁에 한 번도 저희가 회식 저녁 같이 안 먹거든요. 밥을 같이 안 먹었는데 밥 한 먹자. 고생했는데라고 해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녁 시간 잡았어요. 근데 이틀 전인가 연락이 1시간 반 정도 먼저 보자는 거예요. 먼저 봐서 법안을 설명하겠대요. 그래서 밥 먹는 차. 그래 전화해서 아니 갑자기 무슨 법안이냐 그랬더니 법안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런 법 만들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갑자기 법안이 나왔다는 거라서 몇몇 의원들이 반발을 했어요. 반발했는데 이게 뭐냐 갑자기 무슨 법안이냐 논의도 안 하고 적어도 법안 성안할 때 우리하고 뭐 조문이라 좀 얘기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갔죠. 갔더니
이 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내용이 논의된 적이 없고, 그리고 논의된 내용들도 우리가 논의한 거 전혀 다르고, 예를 들어 지금 수사사법관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네. 이런 체제라 이원 체제, 그러니까 이거를 그 수사사법관이라는 걸 수사사법관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만 둘로 나누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거의 모든 의원들이 3명인가 16명 중에 빼고는 전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제 명분은 뭐였냐면 이렇게 해야지 검사들이 온다. 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 저도 반대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작해 놓으면 어떻게 합칠래? 그리고 검사가 지금 검사 얘기하는데 그러면 수사관들은 오겠냐? 그렇네. 예, 그리고 이걸 들어오겠냐,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이원화 시키면은 그걸 다시 합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합쳐지겠어요. 조직이 그렇죠. 만들어지- 시작부터 그렇게 네, 되면.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원화 이원화에 대한 얘기가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이 들어온 것도 이제 학자들은 전부 동의를 못해요. 동의를 못하는데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트랙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직급이나 이런 직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사사법관을 여기 전문수사관이 보좌하는 걸로 아예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상하 구조가 명확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정년도 다르고 정년 퇴직한 연하도 다르고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위의 그런 집단에 수사관들이 종속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참상했던 분들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왜 그만둔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문가, 그다음 자문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후에 있는 경우에도 이름만 들여서 김표성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도 물어본 적도 없는데. 사실은 그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들과 충분한 했다고 하는데. 논의를 보통은. 했다. 그래서 네. 이런 법안이 나왔다라고 하고 자문위원 회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직접 안 해주셨으면은 사실 이 자문위원 처음 구성됐을 때도 자문위원 구성이 강경파와 좀 이렇게 좀 온건파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강경파는 누구고 온건파는 누구고 이런 게 보도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은 강경파라고 말은 되지만 제대로 의견을 내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이름만 이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만두셨다라는 그 다른 또 서박 교수님도 그렇고 그렇게 그만두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만두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건가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6명. 그럼 자문위원은 공식적으로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국민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걸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른바 이제 강경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네. 이긴 해요 6명이.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이거 사실 모욕감 이런 거 느낀 거는 이게 어느 성향이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위원들이 다 사실은 이제 모욕감을 느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여기에 이 점에 있어 모두 동감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다르더라도 다만 이제 이거를 정말 우리처럼 뛰쳐나올지 아니면 엄중한 유감 표시 정도로 끝낼지 정도의 차이지. 네.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아마 기본적으로 다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리 검찰개혁 추진단 TF가 검사가 많이 구성되고 입김이 세더라도 결국은 자문위원회 김필성 변호사님 계시기 때문에 지켜내실 줄 알았거든요. 김필성 변호사님 하면 철수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부끄럽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논의 그 구조 자체가 소통 자체가 이게 안 됐다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또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얘기는 밝혀진 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근데 기자들한테 이 검찰 개혁단 추진단이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전문 수사관도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그 들으십니까? 규정이 있어요. 5급까지 네, 올라가면은 5급. 네. 전직할 수 있다는 얘기 있는데 수사사법관이 딱 보면 검사이고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네. 요구를 하겠죠. 5급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실제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정이 작동을 제대로 할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문수사관 중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저기 수사사법권을 지원을 하겠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걸 통과할 수 있으려면 예. 중수청 전문수사관으로 들어간 이후에 거기서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야 가능한 일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이 대상이 원래는 자문위에서는 4개를 뭐 제안했는데 네. 부패 경제범죄 4개 네. 제안했는데 9개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번? 9개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범위가 매우 추상적으로 만들어졌죠. 넓게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게. 그러면은 한동훈 그 등에 거기에 그 악몽이 좀 떠오르는데. 네, 그런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 이게 뭐 중소청을 힘을 실어주고 싶나? 사실은 중소청이 힘을 실어주고 싶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중소청이 그 저기 뭡니까 아침에 했던 것처럼 그게 사실은 특수청이다. 검찰하고 검찰이 저기 복지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럼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지휘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폭넓게 권한을 주는 거면 사실은 네. 등 주는 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네. 아, 더 확실하게 더 세게. 네. 자, 그럼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총리도 이제 더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의 원칙, 이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아니냐. 그걸 좀 해내면서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 이 정도의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공소청으로만은 검사 2,000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검사들의 신분 보장 그대로 되고 또 검사들이 사실은 수사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관 예우도 받고 그런 건데 수사에? 그런 거 뭐 하나 놓칠 수 없다. 정말 자신들의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전관 이유는 더해질 겁니다. 더해지죠. 더해지고. 네. 왜냐면 수사사법관 출신들이 일단 전관 이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 사법관 출신을 받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검사가 사법관들하고 해서 사실 지휘할 수 있고 아까 했던 그런 권한을 가지니까 검사들이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 검사 알아. 그럼 들어가서 수사 중단하고 얘 교체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법안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진짜. 정관 이유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하.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검찰 개혁에 있어서 정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워낙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근데 정관 이유도 사실은 오히려 더 강화된 효과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네. 이렇게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뭐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거 풀어내야 될지 이 얘기까지 해보죠. 아 이거는 사실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김비서 생각입니다. 변호사 개인적인 제가 생각? 뭐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정부와 국회에서 정부안을 킬시키고 킬시키고. 왜냐하면 저기 민주당이 원래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준비된 상태 기억하시겠지만 뭐 네. 민영비 의원이 한 것도 있고 네. 사실은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내에서 뭐 오랫동안 김용민 의원이나 준비했죠. 이런 분들이 준비하면서 방향 잡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안으로 해야죠. 이거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안을 지금 지금 나온 거 이걸 가지고 뭐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구조 자체가 아예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아예 쓰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실시키고 입장. 네. 저는 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항에 뭐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쨌든 조항에 이런 정합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다 곳곳에 아주 숨쉬듯이 녹여져 있는데 네. 이거를 일정 부분을 수정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쟁점이 돼서 수정한다고 뭐 이 부분 어떻게 수정할까요?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중수청, 공소청 나눠서 기소 분리를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가 아니라 우린 더 거대한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겠다. 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요? 이걸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기 마지막으로 저기 나오면서도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했는데 이런 법안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완전히 검사들을 위한 법안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 사실은 검사들이 만든 거고 지금 그 뭐 좀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 고위직들이나 이런 실무 담당하고 기한하고 하는 걸 전부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추진단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 입법은요 이제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이번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검사들 싹 몰아내고 완전히 새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쁜데 시간 안 돼.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국회 역할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그럴 생각도 수밖에 없는 들고, 거죠.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안을 지켜보고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변호사님과 함께 현안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김유성 변호사 함께 해봤습니다.